구스타브 클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화상을 그려본 적이 없다. 나는 작품의 소재로서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 특히 여자들.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내 그림을 잘 봐라. 구스타프 클림트는 1862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의 바우어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한 집안으로 아버지는 금속 세공사로 일했으며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클림트는 6자녀 중 3번째 아들이었는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의 유년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림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고 이는 그의 인생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14세에 빈의 장식미술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후 20세기 초 빈에서 태동한 다양한 예술 사조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구스타브 클림트는 젊었을 때부터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많은 화가가 그를 따랐다. 하지만 그는 화단에 직접 나서기를 꺼렸고 고객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했다. 1897년에는 빈분리파의 설립에 참여하여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당시의 전통 미술에 도전하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는 미술의 선구자로 손꼽히며 그의 생애와 작품은 오늘날에도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은 단순히 미적인 가치를 넘어 그가 경험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림트는 그의 대표작인 키스를 통해 사랑과 성이라는 주제를 정교하게 탐구하며 그것을 금빛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의 순간을 포착한 것 이상으로 성적 상징과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생명의 나무 그리고 유디트 등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클림트는 여성의 복합적 이미지와 성적 욕망을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클림트의 예술 세계는 그의 여성 편력적 경험과 그가 직면했던 개인적, 사회적 갈등의 복잡성을 반영하며 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은 그 시대의 미적 이상과 함께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탐구하는 중요한 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클림트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을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렬한 존재로 그려내며 이를 통해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현대의 성 역할, 논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시기는 빈의 모더니즘이 꽃피는 시기였으며 다양한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사상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클림트는 철학적 주제와 심리학적 접근을 작품에 반영하며 예술적 통찰을 발전시켰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 더 키스는 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으로 미술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순간을 포착하는 감성과 함께 성적 상징을 담고 있으며 두 인물의 강렬한 교감이 화려한 금빛 배경으로 강조됩니다.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은 클림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그의 종국적이면서도 장엄한 표현 방식이 돋보이는데 작품은 190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독창적인 금박 기법이 두드러지며 주제물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라는 여성의 우아한 모습과 복잡한 장식을 나타냅니다. 아델레는 클림트가 존경한 인물로 그녀의 초상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미적 자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트리 어브 라이프와 유디트 주더스의 시리즈도 클림트의 주요 작품으로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생명과 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생명의 나무는 상징적인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인생과 가족을 대변하며 다양한 형상과 운율을 통해 조화를 이룹니다. 유디트는 고전적인 이야기 속의 독립적인 여성을 묘사해 클림트의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정념을 보여줍니다. 클림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주로 사랑, 섹슈얼리티, 삶과 죽음 등으로 이러한 주제들은 각 작품의 상징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또한 클림트는 여성에 대한 복잡한 시각을 통해 성적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던 것일 수 있으며 여성의 신비로움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부터 1908년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변화가 뒤섞여 있었던 시기로 다양한 예술 운동들이 출현하던 역사적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비엔나는 문화, 예술, 과학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살롱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가와 과학자가 교류하면서 서로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클림트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그린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은 실제 과학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현대의학적 이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림트는 키스를 통해 사랑과 연인 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에서는 화려한 금박과 정교한 문양을 통해 인물들이 아닌 배경에 많은 비중을 두어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존재의 패턴을 엮어낸 독창적인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키스는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사랑의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에 전시된 이 작품은 이제 클림트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며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클림트는 사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여러 유명한 여성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의 모델이자 그의 미술적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과의 관계는 클림트의 삶과 예술에 어떤 방식으로든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작품 속에서 이들의 정서와 심리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그의 그림에서는 여성에 대한 찬미와 성적 매력이 혼합된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속에는 성적 상징이 다채롭게 등장하는데 이는 그의 예술이 어떻게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클림트는 금색 장식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이러한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키스에서는 키스하는 두 인물이 황금색 배경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을 주며 이는 성적 긴장감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의 순간을 넘어서는 성적 열망과 그로 인한 쾌락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성함과 동시에 에로틱한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은 여성의 성적 욕구를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에서 여성이 지닌 미와 매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성적 욕망을 담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누드가 등장하는 많은 작품에서 클림트는 여성의 육체를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감정을 대변하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이렇듯 여성은 단순히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클림트의 고객은 모두 그의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직접 모델이 되었고 그의 아이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명 레이디 인 골드라 불리는 작품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화 속 모델 아델레는 부잣집 유대인 딸이자 성공한 설탕 장수의 부인이었으며 광적인 클림트의 팬이었습니다. 17살에 34살 남편과 결혼한 아델레는 21살에 클림트와 불륜을 시작하여 화가와 모델 이상의 관계를 1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아델레가 일찍 죽자 남편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의 방을 클림트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연 아내의 클림트와의 불륜을 알고 있었을까? 클림트의 모델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클림트는 죽을 때에도 14건의 양육비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중 4건은 양육비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클림트가 당대 최고의 화가였으며 여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남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18세기 후반 동유럽 비엔나에서 말입니다. 1880년대 초 세계 미술의 중심지였던 파리 미술의 주류는 아카데미즘이었습니다. 비엔나는 파리와 비슷하지만 더 자유분방했습니다.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지만 문서로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이 최초입니다. 서기 976년에는 바벤베르크의 레오폴드 1세가 다뉴브강 인근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440년 드디어 합스부르크 왕국이 비엔나에서 시작됐으며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1485년 헝가리 왕국에 의해 도시를 빼앗겼고 1617세기에는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 도시를 점령했으며 1804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 점령되어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비엔나는 동방 서방 가릴 것 없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이 오랜 시간 섞여 서로 포용하며 살다 보니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자유분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새로운 미술 시대를 연 아르누보 아트, 누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비엔나 제체시온이 클림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비엔나에서 태어나 활동했고 미술과 음악, 연극 등 모든 분야의 문화를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